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6% 이상 좀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침에 7,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4.3%를 시작해서 최고점이 7,424포인트, 약 8%까지 갔다가 2% 빼고 지금 7,300포인트 인근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장은 좀 어제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어제랑은 좀 다른 게,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되게 강하게 들어왔고, 그러니까 AI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과 질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수, 수급, 거래대금이 이제 같이 붙었기 때문에 질이 이제 어제 장에 비해서 훨씬 좋다.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일부 고점 대비해서 밀림이 있으니까 내일 장초에는 추격보다 이제 눌림, 그리고 제한창 여부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거의 고가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실제로 코스피는 이제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채용 강도 자체는 코스피 대형주보다 코스닥이라든지 저기 중소형 반도체들, 우리가 보면 한미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BS, 이런 이제 장비주들, 중소형 이제 반도체가 유지되는지가 내일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상승은 총 711개 종목, 거의 뭐 하락이 169개,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이 1465개, 그리고 하락은 217개, 이런 상승 비율은 각각 이제 75에서 8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던 최근 강도가 이제 강했죠. 강했던 그런 하루 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조합적으로 보면 반도체 대형주와 중소형주, 발릴 거 없이 반도체 중심으로 추세 회복이 질좋게 들어왔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거래대금 상위권을 계속 유지해 주는지, 그리고 코스닥 이제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오늘의 상승폭을 유지해 주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확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의 질이 아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드디어 조 단위로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제도 이제 9,700억인데 오늘은 2조 3천억이라는 수수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은 2천억. 근데 이제 개인이 엄청나게 오늘 매도를 했죠. 2조 4천억이나 이제 요때다 하고 물린 물량들이 어제도 이제 4,400억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제 개인들이 조금 이제 반등을 했어요. 살짝 반등을 해서 요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차익 실현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지금 SK 하이닉스 이 보시면 삼성전자랑 자 SK 하이닉스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또 이렇게 들어왔고요. 7천억, 네, 7,200억이나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100만, 10만원, 10억, 100억, 그쵸? 이 5,600억, 기관은 5,600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5,100억, 그리고 기관은 팔았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소해우주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240억, 제주는 일부 매도네요.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거는 메인 트리거는 그거죠. 이제 외국인이 드디어 조 단위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2.3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과거에 우리 막 5조씩 막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조 그러면은 막 이제 작아 보이는데 이것도 실은 작은 돈은 아니죠. 또 외국인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해준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 단위로 지금 돈이 들어왔던 게 거의 세지도 못하겠어요. 조 단위 순매수가 들어온 게 6월 18일이네요. 6월 18일에 조 단위, 신력일에 조 단위. 1조 단위죠. 이렇게 있었는데 2조 단위로 이렇게 이제 돈이 좀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유입이 된 배경에는 어제 이제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이게 시장 예상치는 4.8%였는데, 지금 발표된 게 3.5% 수준이죠. 그래서 예상치 대비 많이 이제 하회를 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사라졌죠.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사라져서 해도 아치도 동결 확률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서 87%, 9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어제만 해도 이제 연준 의장이 거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게 확실시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CPI 하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 발언이 쑥 들어갔죠. 금리 동결 확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한국은행의 금융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한국은행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금리가 이제 떨어짐으로 물가가 이제 안정됨으로 인해서 금리조차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감이 또 생기게 되고 요걸로 인해서 환율에도 또 영향을 받게 되겠죠. 환율도 그래서 어제 대비해서 1,500원대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세 요소들이 지금 좋게, 그러니까 리스크 온 형태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시장의 시계는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나온 뒤에 SK 하이닉스 ADR이 어제 이제 27.29% 상승을 했어요. 어제 SK를 보면, 자, 27.29%, 85%, 29% 상승을 했죠. 어제 이제 전대 양봉인데, 본봉상으로 보면,
자, 이렇게 계속 이제 상승을 해왔어요. 그리고 현재도 약간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 상승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이 공급이 수요를 넘을 수가 없다. 예, 공급 자체가 수요를 넘을 수가 없다. 언제까지? 자, 28년까지. 예, 단기적으로 1, 2, 3년, 2년간은 공급은 제한적으로 상승을 하고 공급이 오르는 것 되게 거의 오르는 게 보이지가 않죠. 근데 수요 자체는 지금 뭐 빅테크들 뿐만이 아니라 개인까지 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45도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눕는다 그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눕는 것 자체도. 근데 이제 공급은 여기 보면 천천히 늘어나요. 천천히. 공급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이런 현상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투자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그래서 그게 뭐 1년 안에 질 보장도 아니고요. 2, 3년이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도 고객사의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은 더 오래 걸린다. 양산과 납부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을 하는 기간 이상으로 반도체는 이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리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트리거도 있고, 요 CPI로 인한 물가 안정, 그걸로 인한 패드와치가 멈춰버렸죠. 이제 동결적으로.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한 75에서 80%의 종목들이 모두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질 좋은 장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을 잠깐 보면은, 자, 오늘 매매를 한 걸 보면, 5월 있죠? 오늘 한미반도체랑 제주반도체를 했습니다.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를 매매를 했는데, 요 타점에서 오늘, 시작할 때 매수를 해서, 지금 끝날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 내에서, 적당히 팔았는데, 한 11%, 10% 정도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기 이제 강했어요. 반도체 쪽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좀 시작을 했고, 넥스트장에서 거의 거래를 안 하는데, 오늘 이제 넥스트부터 거래를 한 것 같아요. 자, 한미반도체는 여기 보시면 얘는 요쯤에서 이제 매매를 했네. 요쯤에서 매매를 해서 상한가 지금 이제 거의 상한가를 갔죠. 가서 마파 이제 26만 5천 원까지 반도체가 이제 2에서 3% 정도 이제 밀렸거든요, 다들. 그래서 얘도 조금 밀렸네요. 지금 한 2, 3%, 2% 정도 이제 밀린 상태예요.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넥스트에서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아직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개 종목을 좀 매도를 해서 저희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실 부분은 공모주는 7월 24일에 HL 지노믹스 그러니까 하나가 상장을 할 때 그때 보면 되고,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0.4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지금 또 떨어졌죠. 1491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요러다 이제 1480원대로 곧 내려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부터 좀 보면은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반도체 주들 중에 가장 셌죠. 상한가에 들어갔다 이제 종가에는 27%로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자, 얘는 내일 갭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오늘 거래대금이 6천억씩이나 이제 유입이 됐어요. 유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 이제 붙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붙어야지 얘가 요 위에 지금 보이시는 요 120선 위로 27만 8천 원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7만 8천 원 여기는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얘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거래대금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고가 라인에서의 기준 거래대금이었어요. 1조 5천억은 고가 라인에서, 근데 이제 120선 아래에 있잖아요. 주가 위치 자체가 여기는 120선 위에 신고가 위치였고, 그러니까 기준 거래대금을 다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터진 거래대금을 기준 거래대금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을 6천억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일도 얘는 65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준다면 요 27만 8천 원 여기를 이제 동파해서 안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시장의 관건은 그거예요. 거래대금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오늘 들어온 거래대금 외국인들이 유입이 됐죠. 그래서 그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오늘 이제 대형주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그에 못지않게 조소형주, 그리고 보면 한미반도체 1위, 제주반도체 2위, 기타 심텍, 대덕전자 이런 애들도 있지만 한미와 제주반도체가 내일 오늘의 이제 종가 수준을 유지해 주는지 그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돈 들어오는 애들이 요런 이제 주도주들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애들에서 대금이 빠지거나 요 상승률이 오늘 올려놓은 주가 수준이 많이 빠진다면 요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내일 이제 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반도체는 내일 27만 8천 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지 여부와 여기 6천억, 일본봉에 65억 이상 이게 들어올 때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원전선. 자, 대원전선은 여기 기존의 지지 저항 라인 14,000원 여기서 지지 받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지를 못 받아서 떨어졌고요. 여기도 저항이 됐고 여기서도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14,000원이. 근데 이제 종가상으로 보면 거의 최고 종가로 올려놨습니다. 대원전선이 종가상 지금 13,400원이죠. 그러니까 종가를 그어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델타 시고 가장 높은 요 하단부 박스권에서 가장 높은 1순위 최고 종가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유심히 봐야 되겠죠. 도지몽으로 올려놨고 자, 거래를 조금 빠뜨리면서 종가상 최고 종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일 이제 장이 좋다면, 미국 장이 좋다면 얘가 딥이 떠서 시작을 할 거야. 아마. 딥이 떠서 박스권 위에서 아래꼬리로 박스권에 상단을 한번 조절이고 나서 이제 위에 지지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거래대금 수준이 기준 거래대금 5,700억 원이 나와준다면 여기 지지 받고 요 재상승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원전선은 내일 유심히 한번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SK 이터닉스. 자, 이터닉스도 여기가 52,000원. 52,000원이 기존의 지지 포인트였다. 자, 지지 받으니까 요런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지 받으니까 또 요만큼의 상승폭이 나왔고 여기 지지 못 받으니까 쭉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 돌파 못하니까 여기 또 떨어졌고 여기서도 돌파 한번 했다 지지 못하니까 쭉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52,000원을 52,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지지해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지지해주면서 거래대금을 유지해주면서 요 기준 거래대금 8,200억이죠. 8,200억을 수준으로 나온다면 얘는 분당 한 95억에서 한 100억 사이 그 정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나오면 얘는 이제 요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준 거래대금을 말씀드리면 15% 이상, 그러니까 보스다 기준입니다. 15% 이상의 상승봉들의 평균 거래대금, 평균 거래대금을 뽑으시면 그게 이제 기준 거래대금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기준 거래대금이 나오면 얘는 그날은 15% 이상의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준 거래대금이 8,200억인데 이게 나오려면 상승 시에 분봉 사이에서 요 상승 구간에서의 거래대금이 95억에서 100억이 나온다. 그래야지 8,200억이 터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제 스킨업 영상이 기준 거래대금 영상을 보시면 그 개념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이고요. 자, 제주 반도체도 이렇게 위에서 그런 모양의 반대를 한번 해주고 나서 요 93,000원이라는 지지선을 깨고 나니까 요 아래서 또 이제 박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 상단 쪽으로 또 올려놨죠. 93,000원 인근인 89,100원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다시 이제 3,500억이 들어왔고요. 그 때문에 얘는 다시 이제 기존 거래대금 수준인 5천억 원, 요 정도가 나온다면, 여기 93,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5천억이 나온다면, 이런 양봉을 다시 한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마티나라스. 자, 마티나라스도 요 상한가 보험 안에서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횡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 횡보 기간에 해당하는 그 기간만큼 요 상승하는 길이도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횡보하다 만약에 요 3만 원을 뚫고 나서 지지받고 거래대금이 기준 거래대금 이상으로 터진다면 해당이 돼 얘는 큰 상승으로 이렇게 요 83,000원인 고가 영역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2,30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본봉이 25억 정도 터질 때, 그리고 요 3만 원 위에서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과 재차 상승할 때 분당 25억이 나온다면, 얘는 이런 이제 상승봉이 나올 수 있겠다. 그때 이제 집중 모니터링 하시면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자, 요 차트만 봐도 이제 아시겠죠?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없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거래대금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오늘도 6천억이나 터졌죠. 6천억이나 터지고 여기 터진 거래대금 수준을 보시면 여기가 5천억이에요. 거의 매일같이 5천억이 터지고 있어요. 거래대금 유지하면서 요 주로 엔지니어링도 요만큼의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오늘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소형 주들이 오늘의 종가 수준을 지켜주고 오늘 들어온 거래대금 수준들을 유지해준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횡보하는 뭐 위아래로 한 3에서 주변 5% 정도, 그 정도 폭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 등락을 하다 오늘의 종가 수준으로 종가를 맞춰 놓는다면 그걸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종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위아래 등락폭을 작게 가져가면서 어제의 조가를 맞춰준다. 이건 이제 좋은 징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는, 여기 222,200원이 오늘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222,2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유심히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스트라스 버전.
스텔라드 버전은 지금 거의 여기서 떨어지면 장대 음봉 하나 떨어지면 완전히 인출볼로 가는 그림이 나오죠. 근데 단일가에서 2% 상승했는데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 상승했는데 요 장대 음봉을 먹어야지만 얘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장대 음봉을 먹으면서 요 4,300원, 그러니까 11선이 있죠. 4,300원에 그리고 기존에 지지받던 지지 라인이었고요. 4,300원이 그러니까 요 강력한 이제 저항 라인이 돼버렸어요. 요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쳐다보면서 이런 공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이제 모니터링 정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 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스퀘어가 되게 이제 좋았죠. 스퀘어가 이제 16%까지 대장주 중에 가장 얘가 셌어요. 그러니까 16%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넥스트에서 살짝 빠지긴 했어요. 3% 정도 빠졌는데 뭐 그 정도 폭이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은 얘도 내일 다시 한번 이제 간다는 의지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늘의 고점인 144만 원은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144만 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지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 거래대금인 2조 6천억, 대만 천만 원. 예, 2조 6천억. 2조 6천억이 이제 터져주면 SK 스퀘어도 갈 수가 있다. 그럼 얘는 1분봉의 최소 상승 구간에서는 3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요 상승하는 1분봉의 구간에서 그래야지 요런 상승 후 그 추세가 나오고 300억이 나와야 2조 6천억이 나올 수 있다. 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한 2% 빠졌습니다. 2% 빠졌는데 얘도 이제 내일 여기 자리를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반드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 정도 수준. 예.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은 반드시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추가 상승을 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조건이 됐다. 그걸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게 오늘의 고점과 11선, 11선 인근이 217만 원이죠. 그러니까 217만 원을 돌파하기 전에는 얘는 이제 매수는 저부적인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가 그날에 이제 가는 날에 단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가는 날에 사야지 먹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는 날에 그 가는 날이라는 건 최소한 오늘의 고점은 돌파를 해줘야 된다.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받는지 오늘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익 IPS. 원익 IPS. 자, 얘도 기존의 저항과 지지 라인이 명확하죠. 여기 14만 원. 14만 원이 돌파 못하니까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졌죠. 여기서도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는 갭으로 돌파를 했지만, 여기서 졸리다 이제 돌파를 못해서 쭉 떨어지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이시는 14만 원이라는 이 중요한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그 위에서 역사가 써진다. 그걸 얘가 과거에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었죠. 지금 보면 이 박스권만 해도 거의 2월부터 지금 7월까지의 박스권이죠. 14만 원의 박스권이. 그러니까 14만 원 위에서 지금 마무리를 해줬다는 게 원익 IBS는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주 거래대금이 이제 4,500억원이니까 일본 분기에는 55억 이상 섰을 때 그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좀 빠졌죠. 삼성전기네. 삼성전기 6%에 끝났는데 전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다. 삼성 원익까지 봤으니까 자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죠. 자, 삼성전자도 한 4% 빠졌어요. 3% 빠졌는데 지금 보면 얘는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내일도 요 자리를 오늘의 요 27만 9천 원, 약 28만 원 자리죠. 요 자리를 이제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오르려면 일단은 30만 원 위쪽으로 올라서줘야 돼요. 30만 원이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이제 저항 지지선이었잖아요. 요 박스권 위에서만 해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깨고 나니까 이렇게 장대 용봉이 확 떨어져 버리고 일단 30만 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단타의 이제 진입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SK. 자, SK는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를 따라가죠.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 얘도 이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60만 원이라는 단가는 지금 기존의 신고가는 단가기도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운드 피겨 단가다. 60만 원 위에서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해주곤 좋은 증상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단지 거래대금이 6천억 정도 나와줘야 얘도 이제 10% 이상 상승을 하는데 6천억이 이제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내일 이제 6천억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덕전자도 하나 이제 추가를 했는데 얘도 2%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대덕 같은 경우도 오늘의 고점인 14만 6천 원, 일단 이제 14만 6천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는지 그리고 기준 거래대금인 2,100억, 오늘 2,500억이 나왔죠. 그래서 21%라는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이제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지금 보면 많이 빠졌네요. 12%인데 지금 9%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삼성전기도
여기가 이제 160만 원이 박스권 하단이었어요. 이 160만 원 여기를 깨니까 요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160만 원 여기를 돌파해줘야지 뭐가 봐도 하실 것 같네요. 지금 여기를 아직 이제 터치도 못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률 높은 관심 종목 골드 멤버십을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쁜 직장인과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실전 매매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게 체계적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직장인과 초보자를 위한 실전 매매 스킬업 교육 영상 약 16편. 둘째, 장중 주도 섹터와 주도주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점을 공유합니다. 셋째, 장중 관심 종목을 실시간 공유하고 종목별 맞춤 매매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봅니다. 넷째, 전일 미국 증시 리뷰와 모닝 브리핑. 오전 장중 시황, 장 마감까지 하루 4번 밀착 브리핑. 수익을 약속드리기보다 올바른 투자 습관과 안정적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확률 높은 관심 종목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